네, 반갑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셀루메드와 흥크석유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에는 대한전선과 금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는 역시 삼성전자와 고려아연 두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셀루메드 먼저 알아볼까요? 차트 볼게요. 셀루메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날, 10월 2일이죠. 네, 수요일날 상한가, 그리고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대체적으로 매물대가 보일 텐데요. 지난번에 일단 올라왔을 때 3,500원 정도 시점에서 매물대가 한번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인대에서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네요. 그래서 매물대가 한 5,000원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3,5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물대에 살짝씩 부딪힐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고요. 과매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과매수 국면에서 이 정도 올라왔다. 매물대가 근처에 있다. 자, 약간씩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셀루던 필이라는 네, 그런 제품의 생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 거거든요. 이거 시장이 제법 세대요. 네. 제법 한 45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총이 지금 2천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땡겨오더라도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1조만 땡기더라도 대박인 거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으면 이제는 실적으로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상승성 있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수도 잘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흐름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는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라면 주가가 아마 하락 포인트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꼭 지켜서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대 뚫고 넘어가는 자리가 3,500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번 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한번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3,500원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3,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주가 추이가 약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재료가 좋고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한번 치고 내려갔을 때 그 부분들이 3,500원 수준을 지켜준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한 14,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10월 2일이죠. 10월 2일 날 3,850원, 60원 요 라인 때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일단 맞겠다 판단되고요. 그냥 요 위쪽, 요 갭 상승한 부분이 있죠. 요 위쪽에서 놀고 있다면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직 그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저항 라인대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한번 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뭐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 최종 지지 라인은 3,500원, 그 다음에 짧게 대응하셔야 되는 분들은 3,850원, 60원 이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심리적분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흥구석유 볼게요. 네, 이스라엘 때문에 석유 관련주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작년 연말이었네요. 상승이 진행되면서 한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 추세를 타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승 채널에 의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라서 이거 봐라 센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됐죠. 지금 중동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완전하게 사그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불거졌다가 다시 해결이 되면서 사그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가 또 문제 나오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지게 되면 이 추세선 하단에 의한 그런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추세선에 근접했을 때마다 사건들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시면 세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양상이 다른 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출발하는 시점이 급등세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양상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동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흥구석유, 또 흥구석유 말고도 뭐 석유 관련한 제품들이 있죠. 이 석유를 유통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말고도 뭐가 있었죠? 한국석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급등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단 또 내려올 수도 있죠. 또 내려올 수도 있는데 중동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상승세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또 빠르게 봉합되려고 움직임이 나타나죠. 봉합돼서 또 괜찮아진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직전 고점 라인대로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이탈하면 차익 실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더 짧게 잡으실 분들은 몸통 절반 정도 자르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21,000원에 파나 2만원에 파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2만원을 지지선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추세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때는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좋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한전선 볼게요. 급등이에요. 급등. 전선 관련주들이 한동안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이제 또 다시 급등세를 연결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대한전선이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수주.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빵 하고 터졌는데, 지금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싱가포르 전력청과 8,4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일단 단기적 상승 이후에 항상 매물대가 문제긴 하죠. 팔아먹는 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14,000원에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여기서 누르는 형태가 나타났을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2차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어요. 상승 이후에 들어갔다가 이평선 정렬은 일단 장기 이평선은 정렬이 되어 있죠. 자, 단기 이평선만 끄집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판단해 보시면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지선만 잘 만들어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지금으로서는 뭐 매수 타이밍 보실 분들 같은 경우도 12,500원 정도 라인 때 괜찮게 보실 수 있거든요. 61선의 이격이 아직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추세도 하락 추세에 있어서 역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 나오고 나서 저항대 돌파를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지금 뭐 13,000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13,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12,500원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3,000원대에서 골든크로스 발생되면 그냥 13,000원 사셔도 되는 겁니다. 2차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싱가포르가 왜 이런 대규모 수주를 냈느냐,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AI와 데이터 센터를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다 전력 설비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에 다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 서버용 램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많이 급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반도체, 이거는 다 AI랑 엮여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어쨌든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매수 포인트는 12,500원 나오면 좋고요. 13,000원대 이상에서 유지가 돼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면 그 시점에서 골든크로스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다.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금양이네요. 금양은 근데, 네, 예전에도 경고를 해드렸지만, 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 올라갔다는 부분이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 광산에 의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적을 부풀렸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된다라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 벌금 조금 내고 말지 뭐라고 할 수도 있긴 하죠. 왜냐면 그 몽골 광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돈 많이 해먹었잖아요. 이거 증자도 한번 했죠 아마? 네. 자금 몽골 광산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증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증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네, 아직은 기준이 지나지 않았나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가만있어 보자. 금양이 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모르지만 그죠? 네, 맞네요. 유상증자까지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네. 언제적인가? 네. 지금 유상증자 이야기가 언제 나왔었죠? 작년 5월이구나. 작년 5월.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왜 안 잡힌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권리락이 있어야 되는데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있었고요. 예, 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약간 주가 떨어질 때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몽골 광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산에 대한 일단 뭐라 그럴까요? 실적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실적 추정치를 이제 조금 낮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실적 추정치가 네,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됐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됐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보면 향후에 처음에는요. 올 초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3년 동안 1조 3천억에 달하는 매출액 그 다음에 5,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했느냐 3개년 매출액을요 1조 3천억이었잖아요. 이거를 880억으로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전망을 167억, 5천억짜리를 167억으로. 그러니까 90% 넘게씩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사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자금 조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리고 주가를 띄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약간, 네. 그냥 이게 벌금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지금 현재 불성실 공시법인, 이거는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아주 악질적이잖아요. 1조 3천억짜리를 800억으로 매출을 줄여버린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5천억짜리를 167억을 줄여버린다. 글쎄요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구매를 얼마에 했느냐? 6천만 달러에 샀단 말이에요. 6천만 달러. 6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가 10억, 1000만 달러가 100억. 그죠? 6천만 달러면 130억이니까, 한 800억쯤 되는 건데, 네, 800억쯤 줘가지고, 지금, 네, 1조짜리 기업을 산다. 그때 말 많았죠? 누가 1조짜리 기업을, 광산을, 800억에 파냐. 그래서 말 많았었는데, 지금 3년 동안 매출액이 800억이다. 그러면은 이 원금 회수가 되려면, 영업이익이 지금 167억이니까,
적어도 6, 7년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로. 네,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속았다는 느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지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좋지 않겠죠. 이 부분들은, 네, 약간, 네, 좀 그러네요. 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약간 사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저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매도 의견으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더 버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최종 지지라인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만 한 8, 4만 7천 근처인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한 4만 4천 원, 네, 글쎄요, 네,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요. 네, 그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주가는 하향 추세로 더 진행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투세 관련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 매도가 언제 멈추겠는가. 근데 확실한 거는 외국인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내년도 실적도 안 좋아요, 뭐 계속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정말로 안 좋을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번 수출 실적 9월달 수출 보셨죠? 네, 역대 최고치 찍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의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거 첫 번째.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올랐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이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HBM 쪽에서는 지금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반도체,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겨울 같은 얘기는 네, 들으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제 3분기에 있는 그 뭐라 할까요? 충당금? 네, 그런 쪽인데, 요쪽에서 이제 규모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네, 둔화될 수 있다. 목표치보다 좀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4분기부터는 다시 디램 가격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들어서 또 다시, 네, 4분기 실적 안 좋아요. 내년도 실적 안 좋아요.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 네. 10월 8일입니다. 장 전에 실적 공개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 실적이 안 좋은지 아니면 좋아졌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그때까지는 횡보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제끼면서 삼성전자만 누르는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팔아제끼는 이유는 이제는 반도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혼자서 반도체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반도체 쪽에서 뒤떨어진다면 매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시장에 대한 어떤 누름 용도로 삼성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게 만기일이 지나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 만기일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진행이 조금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는 10월 7일 전에 금투세가 발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잠정 실적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만기일에서 지나가면서 삼성전자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10월 11일 날 이제 금통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과 함께 대형주가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랠리에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4분기 실적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4분기에서 실적이 낮아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들 추정치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요즘에 뭐 팔아라 어쩌라 말도 많고 뭐 이제 끝났나요? 뭐 계속 그 얘기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끝나면 시장이 끝나는 거고 다 같이 끝나는 겁니다. 네 뭐 금요일 같은 때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눌려버린
떨어져버리니까 장 자체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시총이 크기 때문입니다. 뭐 하이닉스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커져가지고 삼성전자 시총을 앞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삼성전자를 누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키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떨어질 것이다 기대하면서 뭐 5만 원이 간다, 4만 원이 간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겠죠. 그렇지만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유지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일단 65,000원대 5일선 21선의 골든크로스까지는 만들어져야지만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다음 주가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아연 볼게요. 공개매수 가격대를 83만원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MBK, 그 다음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죠. 요쪽.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고민하지 마세요. 공개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팔아버리세요. 왜냐면, 공개 매수하게 되면, 지금 MBK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장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22%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의 최 회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사주 공개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15%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내야 돼요. 수익이 난 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소득세 15%를 내느냐, 양도소득세 22%를 내느냐인데 그냥 장중에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장중에서 팔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파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83만원으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83만원이라는 부분들을 챙기려고 한다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여기서 이제 83만원을 공개하면서 가격이 됐기 때문에 80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80만원 이상 83만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냥 장중에 파시면 됩니다. 80만원 이상까지 좀 노려보시되, 일단 공개 매수에 대한 일자가, MBK가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그 다음에, 고려아연 쪽으로 하면 21일까지니까, 아마도, MBK가 10월 14일까지네요. 10월 14일, 그 다음에, 고려아연 쪽이 21일까지 공개 매수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주가가 80만원대 이상에서 머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되니까,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장중에 팔아버리시면 세금 깔끔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증권거래세만 내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하실 분들이야,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버는 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굳이 세금까지 내고 그렇게 귀찮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온, 오프라인 모두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려아연 쪽을 하려면은 하나증권 통해서 오프라인만 가능하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냥 장중에 갖고 계신 거 팔아버리시면 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파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개 매수가 지나고 나면 아시죠? 공개 매수 계속 올리면서 지분 싸움 들어갈 때 SM 보시면 아시잖아요. 카카오하고 막 싸움 붙었던 거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다. 지금으로서는 80만원 이상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80만원 이상에서는 그냥 매도하시면 그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셀르메드, 흥구석유, 대한전선, 금양, 삼성전자, 고려아연까지 알아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